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꿀벌 스토리입니다. 올해 2021년 12월 25일 그동안에 텔콘이 크리스마스 전일만 되면 상당히 주주들 많이 힘들게 했었는데요. 올해 크리스마스는 좀 그동안이랑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너무나도 긴 절망의 터널에서 조금씩 빛이 보여가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이번 시간에는 주간 간담회라는 주제로 텔콘 RF 제약에 대한 내용을 잠깐 드릴 거고요. 그리고 대신정보통신에 대한 얘기도 살짝 드릴 겁니다. 그리고 대신정보통신은 이 영상 올리고 나서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얘기를 좀 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텔콘 RF 제약 이번 주에 좀 중요한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. 12월 22일 날 한일진공의 최대 주주죠. 텔콘의 최대 주주인 한일진공의 전환 청구권 행사 공시가 좀 있었습니다. 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요. 보시면은 한일진공 텔콘 RF 제약 1081만 8691주 취득이라는 공시가 좀 나왔죠. 그래서 내용을 좀 보면요. 공시 알려주는 뉴스 있죠. 파이낸셜 뉴스. 이 공시를 보면 한일진공은 지분 강화 등 목적으로 텔콘 RF 제약 주식을 307억 9천만 원에 추가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. 엄밀하게 따지면 추가 취득이긴 한데 뭐 장내 매수가 아니라서 우리 주주들이 느끼기에는 큰 어떤 주가의 변동은 없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분율이 그래서 한일진공의 지분이 19.27%에서 25.9% 정도로 크게 좀 증가를 했습니다. 보면은 한일진공 지분이 한일진공만의 지분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. 726만 주, 8.3% 정도밖에 지분이 안 됐었는데 이번 그 전환 사채를 이렇게 전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1000만 주 이상을 전환을 했습니다. 그래서 원래는 전환 청구권 행사를 안 하는 방법이 있고 안 하고 계속 빌려준 돈, 전환 사채에 대한 이자를 계속 받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너네 주식이 상당히 지금 낮은 가격인 것 같아.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너네 주식을 나중에 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팔 목적으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할 거야. 이런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맥락이랑 약간 다른 이유로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는 거예요. 너네 회사가 주가가 뭐 오를지 말지는 관심이 없어. 관심이 없는데 좀 너네 경영권을 좀 제대로 참여를 하고 싶고 의결권 행사도 좀 제대로 하고 싶어. 그런 목적으로 지분율을 좀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최대한 많은 주식을 청구권을 행사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겠죠. 지금 주주들 사이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그 이유가 좀 많이 갈리는데요. 일단은 제 생각에는 세 번째 이유일 가능성이 가장 커요. 그냥 너네 회사 주가를 올려서 띄워서 팔 목적은 별로 없고 청구권 행사를 함으로써 최대 주주의 위치를 좀 더 공고히 하고 너네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할 때 어떤 의결권을 좀 더 행사를 하고 싶어. 그런 목적이 큽니다.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그 주주총회를 하면 위임장을 받으러 다니기 바빴어요. 정족수 미달돼서 뭐 안건이 부결되고 막 그랬었잖아요. 그래서 그만큼 이제 회사가 자기네 의결권을 행사할 만한 주식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었죠.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의결권 정족수도 없을 정도로 주식도 안 갖고 있는 놈들이 막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. 근데 이제 그거는 하나의 큰 악재죠. 회사에 대한 어떤 큰 악재예요. 지분력이 부족하다는 것은. 근데 그게 좀 해소가 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. 최하위 바닥 쪽이에요, 지금은. 그래서 이 가격 1,85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한일진공이 전국권 행사를 한 가격이 그 1,850원이라고 했죠, 제가. 2,850원. 네. 그래서 최하단부에서 지분을 매입을 했다는 거. 네,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지분 매입 공시가 있었다는 거. 그것도 큰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12월 1일 날 저가가
2,480원이었어요. 2,500원조차도 지키지 못했어요. 근데 이제 2,850원 뭐 이 정도에라도 최대 주주의 추가 지분 매입 공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예. 무조건 뉴스나 모멘텀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요. 주식은 이런 차트적인 흐름 그리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참여 뭐 그런 것들이 충분히 좋은 호재거리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. 사실은 그게 커요. 예. 그래서 여러 가지 호재거리가 앞으로는 뻥뻥 튀어나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좀 천안사채를 이렇게 정리한 걸 좀 보면요. 한일진공이 천안사채가 124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근데 그 중에 1080만 주를 전환을 했고요. 이제 158만 주 정도 남았습니다. 이게 2800원 정도를 곱하면 한 100만, 1000만억, 10억, 한 3, 40억 정도 되죠. 그게 아마 15회차 전환사채 90억, 90억씩 나눠서 이렇게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 한일진공이 90억 정도의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데요. 그 절반 그리고 나머지 전환사채를 싹 전환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주식수는 726만 주에서 1800만 주로 엄청나게 대폭 상승했어요. 그 다음 한일인베스트 316만 2천 주 정도에서 158만 주를 전환을 했고 동일한 수 158만 주가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그 90억 90억 중에서 45억을 얘네도 전환을 했고 한일진공도 45억을 전환을 했다.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얘들은 텔콘 주식을 아예 안 갖고 있었는데 이번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158만 주를 보유하게 됐고요. 1월 5일 날 상장 예정일이죠. 에버코어 인베스트먼트의 경우에는 전환 청구권 행사를 하지 않아서 잔량 500만 주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. 500만 주면 한 150억 정도 되죠. 그렇습니다. 일단은 뭐 이자 납입을 할 필요도 없다는 거, 없어졌다는 거. 그리고 텔콘 주가가 좀 오르면 얘들은 인베스트먼트니까 투자회사죠. 얘네들은 조금씩 텔콘 주식을 팔기 위해서라도 주식 주가를 올려야 유리하다는 거.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주주들과 한 배를 탔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동안은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을 위해서라도 계속 주가를 하락시켰고 주가 관리를 거의 하지 않았죠. 이 새끼들 뭐 텔콘 주주들이 텔콘을 게시판에다가 뭐 주가 관리 안 하냐 이렇게 하면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그런 개지랄을 했는데 최선을 다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. 근데 이제 앞으로는 작은 뉴스도 이렇게 좀 뉴스화 이렇게 해서 보도를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조만간에 텔콘이 시원하게 상한가도 좀 가지고 윗꼬리도 좀 덜 만들고 그런 날이 좀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. 그리고 대신정보통신 얘기가 있는데요. 대신정보통신을 제가 이번 주 초에 월요일이었나 화요일 날 제가 생방송할 때 투표도 했었어요. 투표해가지고 관심 이번에 추가할까 말까 뭐 그런 의견을 받기도 했었는데요. 관심 종목 이번에 추가를 했었죠. 추가를 했었고 신기하게도 그 다음 날이었나? 12월 20일 저녁에 제가 관심 종목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. 월요일 날. 그러고 나서 화요일 좀 잠잠했다가 수요일 날부터 좀 얘가 고개를 치켜 올리고 있어요. 그래서 얘도 아주 흐름이 멋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 조금 사고 수요일 날 조금 샀는데 평단은 뭐 1180원 정도 뭐 됐었는데 어제 좀 팔았어요. 그 이유는 제가 어제 월급날이었는데 월급을 받고 텔콘을 좀 더 샀어요. 텔콘을 좀 더 사고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현금성이 없다. 그래서 대신 정보통신이 조금 플러스인 상황이었으니까 조금 매도를 했습니다. 근데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. 얘는 개인적으로는 뭐 한 2,000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따가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12월 25일 텔콘 RF제약과 대신정보통신에 관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감기 조심하세요.